이번에는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부정문이잖아요. Do not go after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나치게 obsessively니까 지나치게 과도하게 뭐냐면 the latest digital device 있으니까 아이폰 바뀌었다고 바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오면 아이폰 나왔다고 새로 신상 나왔어. 바로 바꾸는 사람. 혹은 뭔가 어떤 그 전자기기가 새로운 종류의 전자기기가 뭐 새로 나왔어. VR 같은 거. 잘 아세요. 나오면 바로 써봐야지. 흔히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흔히 부르죠.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술부입니다, 일단은. 네. 이제 그러면은 조금 아무래도 좀 옛날 기술들을 쓴다, 옛날 기기들을 쓴다, 뭐 요런 느낌까지 가지니까 빈티지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불러보자 이 말이에요. 일단은 소재입니다. 소재이자 곧 주제예요. 좋습니다. 거기에 취향을 이제 향상시키는, 발달시키는,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은 LP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전에 커피숍에 한 군데 갔는데 옛날 그 다자기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작동이 잘 안 되는 거 그냥 그 데코레이션용으로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은데 보고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장이 처벌하는 거예요. 탁탁 하니까 탁탁 올라서 써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촉감도 그렇고 이 물리적 움직임도 그렇고 탁탁 해가지고 쫙 했더니 쪼르륵 또 쭉 올라가요. 오 해가지고 종이 가져가 되냐고. 가져가 된다고 1,000원이라고 이렇게. 네, 장사 잘하더라고요. 경험을 이제 1,000원이면 싼 거죠. 그렇죠. 그 정도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걸 빈티지 테크놀로지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만 일단 잡아보자고요. 괜찮죠? 자, 이게 나대의 법비가 있습니다. 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문장이 자 그러면은 뭐가 아니냐면 기술을 완전히 안 쓰겠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술이란 건 내가 안 쓸 거예요. 아예 그게 아니라 좀 더 느린 속도를 선호하는 것뿐이다. 뭐가요? 빈티지 테크놀로지가.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같이 전달됐죠?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기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 너무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 용어는 지금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이 빈티지 테크놀로지의 용어가 아니라 중간에 가다 보면 슬로우니스라는 게 나와요. 좀 천천히 살자. 원래 그 용어는 패스트푸드의 반대급부로 대안으로 이제 나온 것이다. 그 안에 빈티지 테크놀로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로우니스는 천천히 살기 같은 거는요. 느림은요. 그러니까 기술적 침묵의 한 형태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 침묵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빈티지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결국엔. 그죠? 완전히 안 쓰겠다가 아니라 조금 더 느린 거를 선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뭐 서술어 주어입니다.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데요. 최신 장비를요. 뭐 하면서요? 분사구문이죠? 하면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시간을 좀 가진대요. 뭐 하기 전에? 하드웨어를 바꾸기 전에. 하드웨어라는 게 흔히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거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어플 같은 거죠.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빈티지 테크놀로지에 취향을 들인 사람도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벨로프는 목적어를 키워가는 느낌이니까 취향을 가지다. 취향을 점점 키우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Not only for, 뭐뿐만 아니라 이거 미안해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요 for 앞에서 끊기잖아요. 이렇게 이 취향. Not only for, 두 번째 for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빈티지 테크놀로지 뿐만이 아니라 그 취향뿐만 아니라 빈티지 데코레이션이나 패션 같은 거. 흔히 우리가 복고라고 해도 될까요? 느낌이. 레트로. 그죠? 새로운 영어가 항상 나온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에서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혹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면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자, 이 경우 중 어떤 경우도요.
논이 있으니까 부정문이죠.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완전하게 renouncement, 단절해버리겠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술을 완전히 안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기술의 사용이 데이츠는 기술입니다. 너무 멀리 있네요. 데이츠라고 하는 거는 테크놀로지를 의미하는 거다. 기술의 사용.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벗 뒤에 묶여 있는 걸 한번 보자면, 이렇게 이제 하고 세모, 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느린 속도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겠죠. 벗 뒤에 걸려 있는 거 A or B 이렇게 되겠다. 갑자기 또 뻘소리가 나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가짜 목적어 appropriate가 보어. 요거는 이제 그럼 어법적으로도 중요하고요. 어휘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진짜 목적어고요. 우리는 일단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투부정사 하는 거를. 투부정사 하는 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보어니까 형용사니까 당연히 ly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뭐가 적절한지 이제 얘기해 줄 테니까 당연히 inappropriate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 낼 수 있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포함시킨대요. 이 리스트에 앞에 얘기했던 빈티지 테크놀로지, 빈티지 데코레이션, 패션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취향을 들이는 거. 이 리스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so-called, 소위란 뜻이죠. 이른바 이런 뜻이에요. 소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느리게 살기, 즉 빈티지 테크놀로지를 슬로우 무브먼트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빈티지 테크놀로지라는 목록 안에 느리게 살기를 포함시키는 게 우리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전치사예요. 오케이. 느리게 살아가는 거에 이쯤입니다. 느리게 살아감에 대한 어떤 취향과 더불어 말이에요. 그 안에는 진짜 느리게 사는 거, 그리고 tranquility는 뭐 고요, 평정 뭐 이런 게 있죠. 자, 같이 묶어버립시다. 빈티지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느리게 살게 하고 한 맥락에 묶어버립시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취향도 있어요. 느리게 살고 좀 조용히 있고 나도 배우고 뭐 이런 거. 근데 왜 이런 게 있냐면 기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은 사용됩니다. 정확하게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몇몇 과정들을 삶에 있어서. 삶에 있는 몇몇 과정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닫아주고.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자와 편지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선호할 수도 있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있어서.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갑자기 뭐 핸드폰을 제 주변에 핸드폰 안 쓰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핸드폰을 안 써요. 그럼 뭘 써요? 안 써요, 전화기를. 전화기를 아예 안 써요. 그럼 집 전화기 이거 선 달린 거 써요? 아니, 연락을 안 해요. 그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카톡이든 뭐든 하고 핸드폰을 아예 안 써요. 그러고 나서 자유를 찾았대요, 자기가. 굉장히 편안해지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 안 쓰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수배해서 잡아가지고 엄청 이제, 다구리를 쳤어요. 너만 편하지? 이러면서. 자기만 편한 거. 연락이 안 돼, 우리가. 연락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자하고 편지 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흘러 넘어갔네.
자, 그 운동은요, 사실 이렇게 느리게 산다라고 하는 운동은 뭐 때문에 태어났냐면, 대안으로 태어난 거야. 패스트푸드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나온 것이다. 쌤도 나이가 먹긴 먹었나 봐요. 요즘 유튜브 채널 이제 뭐 보냐면, 집에서 이제 딸기 재배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페트병. 그분 영상 잘 찍으시더라고요. 아저씨인데 365일 딸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쌤도 약간 느낌이 약간 슬로우니스 느낌이죠. 그죠? 가가지고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맞죠? 배고프면 그냥 쭉 가다가 맥드라이브 가가지고 뭐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쫙 나가지고 바로 식사 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재료를 처음부터 준비해서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회의감도 들고. 기술도 마찬가지다는 거야. 패스트푸드 때문에 그런 슬로우니스가 나왔지만 기술도 바뀌면 신상사고 바뀌면 신상. 거의 뭐 선생님은 이제 계속 신상으로 바꿉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노트 핸드폰을 노트로만 계속 쓰다 보니까 한 개 건너뛰고 1년마다 한 개씩 나오잖아요. 한 개 건너뛰고 바꾸고 건너뛰고 바꾸는데 선생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 쓰는 사람 마음은 이해해요. 불편은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 이게 처음에는 패스트푸드의 대안으로 나온 운동이 이렇게까지 퍼진 것이다라는 느낌이에요. 같은 맥락이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또 뭐 패스트푸드를 안 먹겠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자, 그러나 빠르게 그 운동입니다. 이 주어와 같은 거예요. 슬로니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레드 퍼져나갔습니다. 과거형이니까 S가 안 붙었죠. 다른 rims, 영역으로. L이 묵음이죠.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간 겁니다. 대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저게 이제 복합관계자잖아요. 대명사도 있고 뭐 부사도 있는데 대명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복합관계 형용사도 있습니다. what이 그렇게 쓰일 수 있죠. 뒤에 명사가 달고 오면 which나 what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명사, 형용사. 부사만 아니면 돼요. 부사만 다른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붙이기는 하지만 맞아요. 관계대명사 맞는데 의문사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 절이 어떤 품사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사절을 이끌면요. 명사절이 있고요. 부사절을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본능적으로 볼 때 선생님은 그냥 본능적으로 대괄호를 쳤잖아요. 이렇게. 컴마가 딱 없으면 그냥 대괄호를 치는 거예요. 컴마가 있으면 뾰족가루를 딱 이렇게 치면 됩니다. 부사니까.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사절일 때는 맨 마지막에 요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whoever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맞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동사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는 사람은. 자, whatever나 which일 수도 있죠. 동사는 것이면 하면 되죠.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면 되겠죠. 어떤 것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아요. 부사절일 때는 동사로만 해석하면 돼요. 동사 맨 마지막으로. 동사 할지라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양보절이에요. 복합관계사. 부사절을 하면. 자, 요거는 요런 식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요거는 써줘야 되겠어요. whomever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이에요. 초록색이니까. 요거는 anyone. 그렇죠? whom 이렇게 되겠죠? 물론 that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whatever나 whichever 같은 경우에는요. whatever로 통칭할게요. anything. 좋아요. that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괜찮죠? 너무 어려워. 그럼 똑같죠,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데 얘가 whatever나 whichever가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 명사를 달고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명사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로 바꿀 때 이 명사가 요 사이로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요거만 되면 돼요. 이거 문제 없습니다. 어떤 명사라, 어떤 명사든지 이렇게 되겠죠, 해석은? 밑에 거 요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no matter. 웃겨요.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인데 no matter 의문사로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때는 이제 의문사의 개념, 해석이 된다는 거죠. 관계사일 때는 what이나 who나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사절이 되면은 해석이 된다.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렇게요. 누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니까 의문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문사든 복합, 뭐 관계사든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보인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요거는 anyone이 되겠죠. who 이렇게 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살아가는 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되겠죠. 전체가 주어니까 이렇게 주어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적 침묵의 한 형태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 되겠다. 잠시 동안 안 쓴다. 여기서 내용 일치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기술적 침묵이나 빈티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완전히 단절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를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천천히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뭐 우리는 또한 뭐 나머지 이제 사족이죠. 또한 찾습니다. 많은 형태의 명상의 메디테이션, 많은 형태의 어떤 명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명상 딱 슬로우니스하고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뭐 전통적인 것이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부좌 틀고 뭐 복시복 하는 것이든 아니면 새로운 형태든 우리가 모르는 또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선 둥근 가로를 쇽 열어주시고 이게 폼즈를 수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컴마 뒤에 대시 왔는데요 라기보다는 원래 컴마가 없었는데 이 사이에 부사절이 하나 쏙 들어왔다, 삽입됐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대선 문제가 없다. 위치로는 바뀔 수 있나요? of course. R 가지고 장난을 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is로. 그러나 뭐 내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알아두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어쨌든 fashionable 하고요. 오늘날 fashionable한 명상의 형태. 오케이. 세모 또 둥근 가로 이렇게 되겠죠. 또 뭐로 보여질 수 있는 이 되겠죠?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한 번 더 강조하네요. 영구적으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refrain from 하면 삼가하는 거야. 뭔가 삼가하는 거죠. 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을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삼가하는 많은 형태의 명상들이 있어요. 끝? 넘어가 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no matter who 이렇게 이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명사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이고야. 네, 뭐 이렇게 뭐 여유를 가지고 뭐 그래요. 뭐 이러라는 거예요. 쌤이 넣어놓고 쌤도 몰랐어요. 그럼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하고 한 것 같지? 계속. No. 무엇은 그, 바로 네? 뭐? 어떤 거야? 근데 뭐 자세가 왜 그래? 이렇게 시계 본다면 아, 시계 본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현대 과학적 글쓰기라는 게 있는데요. 17세기에서 시작돼서 17세기에 시작된 거예요. 오케이. 자, 뭐로 특징이 되어지냐면, 이 글쓰기, 이것도 좀 어려웠죠. 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언어의 본성을 가지고 이렇게 특징이 지어져요. 언어의 본성이 크게 이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쓰기에 있어서 쓰는 언어, 단어, 글,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이 좀 크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 그걸로 특징 지어집니다라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글을 읽어봤어야죠. 그죠? 과거의 글도 안 읽어봤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바뀐다고 해요. 그렇구나. 거기는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체니까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것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바뀌기 전에는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인과 세상, 즉 대중들 사이에. 무진장 어려웠다 정도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책을 살 때 온갖 영어로만 다 돼 있어. 그럼 그거는 너무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면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한자로 다 돼 있어. 책이 개빡치죠. 그렇죠?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해서, 그죠? 한글을 이렇게. 창막이 쳐져 있다.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꾸밈이 없는 형태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수사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갔구나. 그죠? 이렇게 됐었겠구나. 그 전에. 그래서 똑같은 숫자의 어휘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things라고 하는 사물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데 에조브가 뭐예요 하는데 여기 word가 생략된 거예요. words. 사물의 단어와 같은 단어의 숫자. 추상적인 개념을 쓰지 말라는 거겠죠. 그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웠다, 사실.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어렵죠. 맞죠? 그럼요. 맞죠라는 질문이 틀렸어요? 라고 들리나요? 아니죠? 자, 네, 그럼요. 자, 과학적 글쓰기는 시작했어요. 17세기예요. 자, 이러한 작가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 전에 그 촬영했던 거 올렸고 잘 편집했습니다. 자, 네.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로버트 보일 그리고 아이작 뉴턴과 같은 이런 작가들과 함께 17세기에 과학적 글쓰기라는 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 시기는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게 characterize가 주어는 목적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 수동태죠. 네. 그죠? 그러면 주어는 by 이하가 특징입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쌤은 구조 표시를 굳이 이거를 수동이니까 특징 지어집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by 이하가 이 시기에는 by 이하가 특징입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똑같이 쓰이는 게 이런 어휘가 있죠. feature이라는 게 있죠. 명사로 특징이잖아요. 네. 똑같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feature처럼. 자,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극심한 토론,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요? 언어의 본성에 대해서요. 일반적으로. 언어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글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괜찮나요? 네. 오케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뭐 보일이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잘생겼어. 보일. 누군지 모르겠어요.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맞아요. 과학에서 저 오늘 봤는데요. 봤어요? 콧대가 뚜렷하시네 다들. 그죠. 약간 쉐딩을 개빡세게 아. 인정. 그치. 이게 초상화 그린 다음에 돈 많이 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도치입니다. 도치. 이게 이슈 자체가 논쟁이잖아요. 논쟁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니까 지금 도치인 거예요, 이게. 일형식이네요. 이렇게. 말의 힘이요. 이렇게. 그죠? 추정되는 말의 힘. 혹은 가정되는 말의 힘. 혹은 당연시되는 말의 힘. 필요 없죠? 그냥 말의 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논쟁거리 중에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 말의 힘이 지금 뭐 하는 말의 힘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제하는, 지식을 통제하는 말의 힘. 아까도 봤다시피 굉장히 꾸밈 없는 말이 필요하됐으니까 굉장히 현학적인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끼리 싸우게 돼. 이해 안 돼? 내 글이? 이해 안 되겠어? 똥멍청이야? 뭐 이런 식이야. 느낌이. 토론도 굉장히 어떤 탁상 토론 같기도 하고. 그죠? 자, 베이컨이 put it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하다, 말하다 이 느낌 있죠.
말했듯이 지식을 통제하는 구체적으로 to 이렇게 오시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수식해 주면 됩니다. 수식하듯이. 베이컨이 말했듯이 즉 이거를 구체적으로 푸는 겁니다. 지식을 통제한다는 것을. 그래서 투부정사인 거예요. 그죠? force 강요한다. 이해를 강요하고 이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냐고. 이해가 안 되냐고 이게. 말장난하는 거죠. 철학에서 흔히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살아남은 게 그거라면 그죠? 그 당시에 나왔던 철학적 논제들이 얼마나 추상적이었겠어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표시를 할게요. 포스 안에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보기 편하자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면 쓰시면 됩니다. 컴마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를 종용한다의 느낌이죠. 강요하고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통제하는 거니까, 지배하고, 그리고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장난하니까. 그리고 3번 사람들을 어디 속으로 집어넣냐? 사람들을 어웨이죠. 떼어다가 이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수많은 공허한 논쟁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잖아. 그게 어떻게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논쟁 속으로 집어넣고요. idle fancies 하면은 뭐 그냥 공상인 거죠. 그죠? 어떤 공상이라고 할까요? 어처구니 없는 공상. 이 정도로 이해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공상 속으로, 망상 속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라고 베이컨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개판이다 지금 글들이. 넘어갈까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뭐한 claim 주장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revolt가 반박이에요. 저항 이런 느낌이에요. 즉 17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문체를 누구까지 포함해서? 셰익스피어리언 드라마. 셰익스피어가 쓴 극까지 포함해서 개판이다 이거. 괜찮나요? 다 반박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러한 문체 스타일들은 말이야. 이러한 글들은 부정적인 거죠, 이 디즈는. 그죠? 오케이. 부정적인 겁니다. He said, 그가 말하기로 pulled 끌어내리는 거야, 장막을. veil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연극 보러 갈 때 보면 이렇게 장막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그걸 끌어서 가리는 겁니다. 라는 거. 누가 누구 사이에? 지식인과 대중 사이에. 아무리 이거 책 쓰고 글 쓰고 이론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는. 지금. 문제점이잖아요. 그죠? 대안이죠? 오케이. 지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동격이죠? 특히 추가 정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 철학에 이라는 뭐 이런 지식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꾸밈이 없는, 이게 꿈이다. 데코레이트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꾸밈이 없는 형태의 말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때 디스는 긍정적인 거죠. 꾸밈이 없는 그 말이 lift the veil, 장막을 치워버릴 것이고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사물과 똑같은 숫자의 단어들을. 그러니까 뉴턴 봐봐요. 뉴턴 만유인력 이런 거 개념 겁나 복잡하잖아요. 사실 들어가 보면 한 방으로, 비유 한 방으로 끝내버려. 사과.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달 가능할까요? 오케이, 좀 구체적으로 꾸밈이 없는.
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울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거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요게 이제 디즈,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글쓰기죠.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선생님은 빈칸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건 주제니까 밑에 거는 내기는 좀 어렵고, 이러한 것의 단점을 정확하게 집어주는 거죠. 네, 선생님. 넘어갈게요.